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방금 회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문의가 하나 들어왔네요. 금호 HT 관련된 공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 HT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오늘 공시가 두 개가 났습니다. 11월 12일이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하고 분기 보고서 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잠을 지금 제대로 못 자가지고요. 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라 제가 바로 대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하고 분기 보고서 두 개가 공시 내용이 나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요. 자, 보니까요. 보고자는 예스맥이죠. 금호 HT의 최대 주주죠, 현재. 보유 비율이 39.85%에서 34.81%로 보유 비율이 좀 작아졌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스맥에서 보고를 한 것이고요. 이 직전 보고서가 7월 28일이었습니다. 책 전환 사채를 포함한 주식 수가 약 3,700만 주였죠. 비율로 따지면 39%였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보통 주죠. 3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주식 수가 8,600만 주였는데요. 이때 비율이 34.75%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요. 그리고 전환사채까지 포함하면은 39.85%를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죠. 신주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 수가 1억 1,400만 주로 늘어납니다. 약 2,737만 2천 주가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주로 따져보면은 주식 수가 똑같은데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34.75%였어요. 근데 26.41%입니다. 그러면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33.3%에 못 미치는 지분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합병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를 포함한 주식수는 3,700만 주고요. 이제 주식수가 증가를 해가지고 735만 2천 주가 증가를 해가지고 4만 4천 주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수는 늘어난 거죠. 여기 보니까 특별 관계자 수가 변화가 있네요. 특별 관계자 수가 한 명이 늘어났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특별 관계자가 한 명 들어와 가지고 주식 수가 늘어난 겁니다. 약 735만 2,941주가 늘어나 가지고요. 4,480만 주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은 유통 주식 수가 신주 상장을 해서 주식 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비율은 39%에서 34%로 줍니다.
자, 일단 주식 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 내용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관계자 수가 한 명 늘어났네요. 특별 관계자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전환사채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 들어오니 한 명은 전환사채 형태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5만 2,941주입니다. 자, 변동 사유가 특별 관계자 추가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량 보유 내역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스맥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3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형태로 735만 2,941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3,745만 6천주 정도 되죠. 비율로 따지면 약 29% 됩니다.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도 좀 작아진 것 같죠. 그리고 특별 관계자로 이번에 추가된 거 5성 첨단 소재네요. 원래 주식이 전혀 없었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현재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735만 2,941주를 매수를 했네요. 비율로 따지면 주식 총수 대비해서 5.71%고요. 자, 여기 보면 전환사채권이 주식수가 어떻게 예스맥 거하고 똑같아요. 735만 2,941주 주식수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다른 주식입니다. 735만 2,941주가 서로 다른 주식이에요. 같은 주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성 첨단 소재가 특별 관계인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권 형태, 전환사채 형태로 주식수가 추가가 된 겁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으로부터 취득을 한 거죠. 735만 2,941주를요. 일임 계약이고요. 한국채권투자자문 회사는 전부 다 일임 받은 형태의 계약들이기 때문에 일임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죠. 일임 계약은 일임 계좌는 공부를 한 내용이고요. 계약 체결일이 1월 17일입니다. 채권 양도일도 1월 17일입니다. 이 1월 17일은요, 저희가 만약에 이 한국채권투자로부터 양도를 받았다 그러면 날짜는 중요합니다. 1월 17일자는 나중에 몇 회차 물량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1월 17일자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한국채권투자로부터 몇 회차 전환사채권을 양도받은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1월 17일자에 납입이 된 전환사채를 찾아보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요. 자, 그럼 결론은 5성 첨단 소재에서 735만 2천주는 한국채권투자자문이 납입했던 물량 중에 있다. 그리고 회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월 17일자가 중요하다. 이 내용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세부 내용 한번 볼까요? 5성 첨단 소재가 이 주식을 갖게 된 견인을 한번 볼까요? 자, 세부 변동 내역인데요. 5성 첨단 소재죠. 최초에 1월 17일이죠. 이 문서의 최초 발생일은 1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장외에서 매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채권투자자문에서 매수를 한 거고요. 형태는 채권 형태다. 전환사채권이다. 그리고 증감을 했는데 늘어난 것이죠. 영주였는데 170만 주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요. 170만 주. 취득을 한 거죠. 5,825주. 증가를 한 거니까 취득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변동일이 4월 17일입니다. 행사가액을 조정했다는 것이고요. 전환사채권 행사가액을 조정했다는 소리입니다. 리픽싱을 했다는 소리예요. 왜? 시가가 하락해가지고 리픽싱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리픽싱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170만 주에서 최초의 170만 주에서 플러스 73만 5천 주죠. 73만 5천 주가 늘어나서 245만 2천 주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취득 단가는 평균을 다시 내야겠죠. 4,078원입니다. 시가 하락 때문에 리픽싱을 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7월 24일 날 또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한 변동 내용이고요. 행사 가액이 조정됐다. 리픽싱이 됐다는 내용이겠지만 이걸 보면 무상증자 때문에 평균 가격이 조정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1,360원으로 조정이 됐네요. 보면은요. 무상증자가 있었죠. 금호 HT가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권리락이 7월 23일 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보면은요. 7월 24일 날 권리락 바로 다음 날이죠. 요 4,078원이 두 주가 늘어나면서 세 주가 되니까 나누기 3이 돼가지고 1,360원이 됩니다. 리픽싱이 된 거죠. 자, 주식수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3을 해야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245만 2천 주에서 곱하기 3 하면 735만 2,941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수가 이렇게 735만 2천 주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성첨단소재가 최종적으로 735만 2천 주를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한국 채권 투자로부터 양도를 받은 것이죠. 그럼 한국 채권 투자가 몇 회차 납입을 했는지 또 어떤 물량을 오성첨단소재가 양도를 받은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자, 자본금 변동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기보고서입니다. 자, 미성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고요.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채권 투자에서 금호 HT에 70만 원씩 납입을 했죠. 반기 보고서에서는 이게 전환 가액이 조정이 안 됐었는데요. 이건 이제 9월 달에 나온 9월 달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환 가액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전환 가액이 정리가 됐죠. 아까 전환 가액이 1,36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360원. 자, 그러면 자, 7회차부터 8회차, 9회차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주식수를 볼까요? 735만 2천 주, 735만 2천 주 똑같죠?
한국채권투자로부터 5성 첨단 소재가 양도받은 주식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7, 8, 9회차 중에 하나는 예스맥 거죠. 아까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735만 2천 주를 예스맥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주식수를. 그러니까 하나는 어찌됐건 예스맥에서 납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5성 첨단 소재가 한국채권투자로부터 양도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기억해 놔라고 그랬죠. 1월 17일을 기억해 놔라고 그랬죠. 그럼 발행일이 1월 17일자인 것이 5성 첨단 소재가 한국채권투자로부터 양도받은 물량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로 확인 가능하죠. 9회차 물량을 한국채권투자로부터 양도를 받았다. 확인은 날짜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식수는 735만 2천 주다. 자, 그리고 평균 가격은 1,360원이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월 17일. 자, 1월 17일 이거 하나만으로 9회차 전환사채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또 이거에 대한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 8, 9회차가 과연 한국채권투자, 특히 9회차가 한국채권투자 건지, 그리고 7, 8회차 중에서 어떤 것이 예스맥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간편하게 찾기 위해서 금호 HT 전환사채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0702 창입니다. 자, 1월달 거라고 말씀드렸죠. 1월달 것이 이렇게 4개 있습니다. 1월달 것이. 이제 정정 상황이니까 실제 1월달 것이 여기 이제 3개만 유효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인데 이 정정사항이 있었죠. 이게 9회차인지 회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9회차죠. 9회차인데 발행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발행일을 여기 납입일이죠. 납입일 날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납입일이 정정이 됐죠. 1월 17일로. 그러니까 자, 이건 9회차고요. 납입일이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국채권투자가 납입한 물량이어야 됩니다. 9회차. 자, 보겠습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에서 납입을 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채권투자자문에서 1월 17일 날 9회차 시비를 납입을 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양도했다? 5성 첨단 소재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랐었는데 이 양도를 해도 공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5성 첨단 소재의 공시에 들어가 보면 이 1월 달에 양도받은 공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호 HT 공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왜 이게 공시에 나왔느냐? 그거는 특별관계자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금호 HT하고 관련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에 나온 겁니다. 원래 특별관계자로 편입이 안 되면 이 공시는 우리는 영원히 몰랐겠죠.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9회차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예스맥도 똑같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스맥도 있겠죠.
7, 8, 9회차 중에요. 또 보겠습니다. 자, 회차만 보겠습니다. 이건 8회차네요. 한국 채권 투자 자문이네요. 8회차. 금액하고 주식수는 똑같습니다. 방금 9회차, 8회차 확인했고요. 자, 이건 7회차입니다. 금액과 주식수는 똑같아요. 아까 저기 분기보고서에서 제가 다 확인을 드렸습니다. 납입자가 누군지 보는 거죠. 자, 그럼 7회차는 예스맥이네요. 자, 확인이 되셨죠, 이제? 자, 그러면 7, 8, 9회차 중에서 한국채권 투자가 8회차, 9회차를 납입을 했고, 그리고 예스맥은 7회차를 납입을 했다. 그러니까 주식수는 요 세 개가 우연히 다 똑같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특별 관계자로 추가를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라서요.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팩트는 그거죠. 왜 이런 상황에서 특별 관계자를 추가를 했을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합병을 지금 하기로 예고가 돼 있는데요. 다이노나하고 7월 달까지는요. 지분이 34%였어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34%였는데 11월 12일 날 오늘 날짜로 확인을 해보니까 유통물량이 아니죠. 주식 총수가 8,600만 주에서 1억 1,400만 주로 늘어나 버리니까 이 비율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26%가 돼 버렸죠. 26%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병을 할 때는 특별 결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특별 결의는 주식 총수의 여기 주식 총수의 3분의 1. 다시 말씀드리면 34% 정도 이상이 있어야 남의 도움을 안 받고 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그게 특별 결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관계자를 하나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있죠. 자, 이건 현재 상황입니다. 이 예스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요. 예스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환사채 형태예요. 의결권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스맥 같은 경우도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이건 지금 전환사채까지 다 포함을 해놨네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려면 7, 8, 9회차 전환사채는 1월 17일부터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 가능해지는 게 뭐냐 그러면 합병을
1월 17일 이후에 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 이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특별관계자 지분도 그리고 예스맥이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 지분도 전부 다 전환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합쳐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내년 1월 17일이 넘어가게 되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4% 됩니다. 34%.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금호 HT 공시는 특별 관계자를 한 명 추가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전환사채 형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7일 이후에 전환이 된다. 그렇게 되면 희석되어 가지고 줄어들었던 지분이 26%에서 특별관계자 지분 포함해서 34%가 맞춰진다. 그러면은 34%라는 것은 합병할 때 특별 계류를 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요. 금요일 날 9시에 방송할 거거든요.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